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전망이 상향되고 주요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특히 미국은 연말 전망이 6,500포인트까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 증시는 자동차와 하이닉스, 2차 전지와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대쪽 시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8% 올라갔고, 야간 선물도 역시 0.8% 올라서 초반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러셀 2000 지수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몇 가지 요인들이 겹쳤습니다. 우선 증시 전망이 다 수정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에버코어에서는 실적 증가로 S&P 500이 6,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6,5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버블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 밸류 부담은 그렇게 큰 거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7,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수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메가캡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존 전망치 5,2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게 그 근거,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 증시 전망 높이는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CT에서도 5,100에서 5,600으로 높였습니다. 실적 성장이 메가세븐에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원래 비중 확대였는데 중립으로 낮추고, 미국은 중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중 확대로 이제 투자 의견을 유럽과 미국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입장을 제기하면서 증권사들이 이제 속속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점, 이게 증시 상승 요인이고, 또 지난주 CPI, FMC 지나갔잖아요. UBS에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증시 발목을 잡았던 금리 부담을 덜어준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JP모건에서는 만약에 CPI가 일주일 먼저 데이터가 발표가 됐다면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금리나 지금 한 번이라고 표기가 됐었잖아요. 아마 두 번으로 표기했을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런데 5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0.16%, 그러니까 전월 대비 0.16이 이번 달 말에 나올 텐데 그런 수치가 나왔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신중론이죠. 닐 카시칼이나 패트릭 하커나 5월 지표 잘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연말에 한 번 정도 내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아마 한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고, 또 일부 위원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한 두 번도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 번이냐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고요.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평탄하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개장 전에 올라가면서 아예 그 페이스를 유지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프랑스 문제가 진정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빠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프랑스 문제가 진정이 됐잖아요. 르펜이 선거 이겨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 하야라고 얘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저 사임하라고 얘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프랑스 문제가 진정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진 거.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앞서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일정상 홈디포를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니까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근데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진 않은 게, 안전자산 심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금리가 확 뛰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인하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금리 상승이 며칠 더 이어지면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증시가 올랐지만 이후에는 증시가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봤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5% 이상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브로드컴이 뭐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에 10일 중에서 9일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뭐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주식 분할 이제 결정이 됐는데 뭐 진짜 200달러, 2000달러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도 올라갔는데 목표 주가 170달러, 180달러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반도체주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엔비디아만 못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소송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이 뭐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보도 나온 것도 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엔비디아 팔고 다른 거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주가가 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 뭐 소폭 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메가세븐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역시 보면 그리고 S&P 500 지수가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비중 S&P 500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시가총액을 감안하지 말고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라간 게 없어요. 올해 증시에서. 예, 그러니까 메가세븐을 빼고 나면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나 거의 제자리거나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50위에서 S&P 500 지수를 뺀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라는 거는 시가총액 50위가 강하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더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 8년 동안 7년이 플러스예요. 이 지표가. 이건 대형주가 계속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상승폭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대형주에 의한 장세가 작년 이후에 좀 집중되고 있고, 근데 최근 한 8년 보면 이게 일종의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데 우리가 좀 더 심하죠. 예,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 증시는 보면 이게 이 와중에서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성적표는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요 매수 종목 최근 열흘 동안 매수한 종목의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압도적이잖아요. 승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 외국인들을 보면.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50%, 5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기관 투자자들도 승률이 반타작은 했어요. 코스닥 쪽에서 놓고 보면은. 근데 이거 여기서 평균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반타작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승률이 종목의 상승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매수가 단타로만 들어간 종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빼야 되는 거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승률이 좀 덜 나온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 다 이 정도 내나 보지. 안 그래요. 개인들 승률 보세요. 개인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수익률 게임을 잘 벌이고 있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을 이게 수급상 예탁금이 확 올라가면 개인들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을 포함해서 주요 업종별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일반 전기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좀 집중을 했죠. 근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관련주 좀 매수하는 게 특징적이고 반도체에는 기관들은 최근에 매매를 안 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고 제약주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게임주를 일부를 외국인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 IT 부품은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되는데 이것도 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5월 말 이후에 이제 업종별 수급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수급 동향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ADR 이야기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ADR은 보통 이렇게 낮아지면 시간은 걸려도 2주 안에는 보통 반응이 나오거든요. 과매도에 내려가면. 그래서 지금 조금 상승 종목이 좀 확산되는 시도가 나와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양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ADR은 낮은데 지수는 괜찮은데 ADR은 떨어지는 게 2021년 7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 막 이런 거 확산되고 막 그러면서 종목들은 불안한데 일부 대형주들이 받치면서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 수는 많은 그런 장이 만들어진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상황은 아닌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래저래 걱정이 되고 막 이슈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과세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금은 뭐 단기로만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좀처럼 종목들이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는데 어쨌든 뭐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뭐 업종별로 차별화, 그러니까 어떤 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거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업종별 수급 동향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지만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인 점, 그 다음에 차별화 장세 자체는 글로벌 유행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익률 차이는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형주가 좀 시소 타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그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렇게 뉴스 보고서에 좀 종목들의 상승률,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증시 상장한다, 뭐 이런 보도 나오면서 저렇게까지 급등? 뭐 이런 생각 들고 2차 전지는 보고서 한 장에 또 낙폭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금이 확 단기로만 쏠려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어지러울 것 같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따박따박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확보해 나가고 있는 종목은 주목해보자.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냐면 최근에 10일 이후에 최근 6일 동안에 종목들별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 그다음에 오락가락하는 종목, 그다음에 밀리는 종목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올라간 건 하이닉스하고 자동차주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 현대차가 빠지고 현대차가 빠지는 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여튼 이게 완전히 두 개가 반대예요. 보면 되게 독특한 현상이죠. 이게 일종의 롱숏 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한 묶음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한쪽이 골고루 다 올리지 못하고 한쪽 가면 한쪽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자금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좀 업종별 상승 하락이 좀 엇갈리는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예,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이게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그 자체가 또 차별화를 유발하긴 하지만 지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삼성전자가 쉴 때 또 다른 종목이 푸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지 원래 좀 올라갈 만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최근에 시장에서 뭐 이런저런 노이즈 HBM 가지고 계속 긁어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 좀 눌려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풀리는지 이 부분도 시황상 중요한 거라 좀 계속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 보신 김에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셔야 이게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